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 변현중입니다. 네, 어제는 6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어제 시험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평을 좀 내리자면은 우리 현역인 고3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다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부 누적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다소 좀 까다로웠던 시험으로 좀 평가될 수 있는데, 반면에 그래도 좀 기출 공부 양을 좀 많이 했던 N수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소 좀 그래도 괜찮았던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몇몇 문제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약간 신유형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좀 몇 개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 9월과 좀 비슷하게 좀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본 게임이 아니죠.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게임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제 뭐 9월 모의고사도 있고 뭐 이제 다음 모의고사들도 있으니까 그때 또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수능에서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사전풀이 진행할 거고요. 공통 과목부터 시작해서 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지금 보니까 fx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fx 플러스 a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fx 보면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는 다 다항함수다 보니까 무조건 다 연속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곱을 뭐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여전히 연속이겠지만은 지금 끊어진 경계 구간이 지금 0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지금 값이 같아야 될 겁니다. 뭐가? 각각의 함수값들이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연속이다 보니까 이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위에다 넣은 값하고 아래다 넣은 값하고 서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본다면은, 자, x는 0을 넣었을 때, 양쪽에다 넣었을 때 제가 바로 fx 플러스 a 제곱에다가 0을 넣는 걸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다 넣은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0을 넣은 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3 플러스 a의 제곱이 돼서 이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은 9 더하기 6a 더하기 a 제곱으로 돼서 날라가고요. 넘기고 하면은 7a가 마이너스 4분의 35라고 해서 7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연속 쪽 파트에 좀 간단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입니다. 보통 이게 사항함수 활용 문제, 보통 기출 보면은 뭐 한 12번에서 13번 또는 뭐 14번 간혹 나올 때 있는데, 보통 그쪽에서 나왔다가 좀 앞쪽으로 왔어요. 앞쪽으로 좀 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까다로웠던 친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파이 r 제곱이 지금 9파이란 얘기니까 이걸 보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자 이겁니다. 일단 이거를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가조건을 보니까 3sin A가 2sin B랑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비례식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sin A 대 sin B는 2대 3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랑 배운 친구들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sin B하고 변의 B는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응되는 변을 A라고 하고 이거에 대응되는 변을 B라고 한다면은 A 대 B가 지금 2 대 3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증명하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게 따로 옆에다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살펴본다면은 sin A분의 A 하고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2R로 같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분해를 해봤을 때
sin A분의 A는 2R, sin B분의 B는 2R, sin C분의 C는 2R이기 때문에 각각을 변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 관계를 해보면은 어차피 2R은 다 똑같으니까 약분을 시켰다 치면은 A 대 B 대 C는 삼각 B들하고 똑같구나, sin B들하고 똑같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다 좀 쓸게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sin B가 지금 2대 3이니까 변의 B가 지금 2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 조건을 보면은 코사인 B하고 코사인 C가 지금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은 일단은 처음에 부호가 일단 서로 같아야겠죠. 얘가 플러스면은 얘가 플러스여야 될 텐데,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친구들이 1사분면 각이거나 4사분면 각이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괜찮은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기껏해야 180보다 작죠. 그럼 4사분면에 해당되지 않을 테니까 이 친구들은 1사분면에서 같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면에 만약에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같을 수 있죠.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려면 2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이 되는데, 2사분면은 즉슨 90도보다 넘은 각들이에요. 그걸 벌써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다른 A를 더하면은 180이 넘어가 버립니다. 3사분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둘 다 90도 이내 1사분면에 있는 각들이고 두 각이 서로 같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등변 사각형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B랑 C도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좀 다시 따와서 A 대 B 대 C가 그냥 2대 3 대 3이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 관계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뭘 구할 거냐면은 코사인 A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정확히 하려면은 A를 이제 비례상수를 곱해서 A는 2K, B는 3K, C는 3K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어차피 대입을 하면은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요 2, 3, 3 값을 그냥 바로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2 곱하기,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잠깐 옆에서 살짝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지금 A, B, C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대응되는 변이 지금 2, 3, 3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쓰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그냥 좀 생략할게요. 계산하게 되면은 9분의 7이라고 나옵니다. 자, 9분의 7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한 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삼각형 그리세요. 빗변이 9고 밑변이 7이겠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높이는 루트 32가 나올 겁니다. 4 루트 2예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 sin A 값이 9분의 4 루트 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첫 번째 다시 이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인 법칙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지금 왜 저번에 반지름 지금 3이라는 걸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이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sin A분의 A가 지금 2R이라는 건데 R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사인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그럼 sin A는 2R분의 A니까 6분의 A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친구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의 표현이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A 값이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따라서 A는 6을 곱해주면은 6을 곱해주면 3분의 8 루트 2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A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관계를 잠깐 좀 살펴봅시다. 이걸 B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2B는 3A랑 같은 거니까 그렇다는 거는 B는 2분의 3A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와서 여기다가 2분의 3배를 하면은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배를 하면은 3 약분되고 2도 약분되니까 계산하면은 4루트 2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C도 똑같이 4루트 2겠죠. 다 나왔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한 지금 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인 값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거의 끼인 각이 지금 끼인 변이 지금 요 두 친구죠? 요 두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사인 A를 써서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9분의 4 루트 2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되면은 9분의 64 루트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자, 변의 B랑 사인 B는 서로 똑같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가조건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통해서 서로 두 각이 같구나. 각이 같다는 거는 그에 대응되는 변도 서로 같구나 라는 통해서 세 변의 B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구해서 처음에 주어진 외접원의 반지를 활용한 거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한 변의 길이 구하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가 0인 뭐 3차 함수 fx가 있을 때 지금 처음에 보니까 어떤 리미트 값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걸 보고 바로 정보를 두 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처음에 0분의 0꼴 A로 갔을 때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FA-1이 0이 돼야 되니까 FA는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F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신 반영을 해준다면은 1 대신 써주면은 FA라고 되겠죠. 이거 보니까 뭐죠? 미분계수죠? 그러면 F'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fx 위에 점 a, fa a, fa인데 fa가 지금 1이라 나와 있죠? 여기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지금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f'a가 3이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접방을 세우자 이겁니다. y-1은 3의 x-a다 라고 나오는데 전개하지 마시고요. 지금 뭘 필요한 거냐면은 접선의 그 y절편이 지금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x에다 얼마 넣으면 될까요? 0 넣으면 되겠죠? 그냥 바로 0을 대입하자 이겁니다. 0을 대입하면 y-1은 마이너스 3a라고 나와서 y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인데 이 친구가 지금 4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가 3이니까 a가 마일이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러면은 a가 마일이니까 f-1은 1이고 f'-1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x를 최고차항이 지금 1인 3차 함수라고 했고, f0이 지금 0이라 했으니까 뒤에 상수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미분을 좀 미리 좀 할게요. 그럼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가지고 연립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1 더하기 a 마 b가 1이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2라고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날라가서 결국 무슨 관계가 나오냐? b는 2a라는 관계가 나오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은 a-2a가 2니까 마이너스 a가 2라서 a가 마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지금 b가 2a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b도 그러면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마 4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fx식에다가 반영을 해주면은 그럼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f1이라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해주면은 1 마 2 마 4라서 계산되면은 마 5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나오는 거예요. 자, 아주 전형적인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2번입니다. 전형적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y는 1 2의 마이너스 x승 위에 점 a를 지나고 그거에 평행한 직선이 y는 ax에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의 좌표 모르죠. 그래서 그냥 임의의 x 값을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에요. 그래서 a를 x를 a라고 하면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y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x에다가 a 넣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될 텐데 저는 편의상 마이너스 승을 그냥 분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a승분의 1이라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a, 1 마이너스 2a승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b는 지금 뭐냐면은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같은 세로선 라인에 있으니까 x 값이 같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함수값은 y는 2x승에 있는 좌표니까 2의 a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지금 y는 2x승하고 만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요 a의 y값, 요 함수값 요거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구해야 되고, 그게 바로 c의 x좌표일 거예요. 그래서 2x승은 1-2a승분의 1이다 라고 하고요. 이거를 x를 구하려면 로그에 대해서 표현해야겠죠. 자, x는 로그 2의 1-2a승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c의 x좌표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그럼 c는 로그 2의 1-2a승분의 1, 얘랑 y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1-2a승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지금 보면은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또 다시 y는 1-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만나는 점이 d라고 하자 이건데, 결국 세로선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랑 또 x값이 같을 거다 이겁니다. 누구가? d의 x좌표가. 그러면은 로그 2의 1-2a승분의 1일 텐데, 그러면 여기 y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저기 위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x에다 대입을 하는 건데,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분수로 바꿀 거예요. 2에 x자리 대신 얘를 넣는 겁니다. 로그 2의 1 마이너스 2a승분의 1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왜 로그 성질 중에 여기 밑이랑 여기 밑이랑 똑같아지면은 여기 진수 뿅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얘가 뿅 나오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a 승분의 1의 1이에요. 근데 좀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2a 승을 좀 곱해 보겠습니다. 2a 승 마이너스 1분의 2a 승 될 거고요. 요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2a승 마이너스 1분에 통분하게 되면 2의 a승 마이너스 1 빼기 2a승이니까 결국 뭐만 남냐? 마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뒤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관계가 지금 나와 있죠. AB는 ECD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AB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길이는 지금 뭐냐? 얘에서 얘를 서로 빼야겠죠. 그러면은 2의 a승 빼기 1 더하기 2a승분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D. CD는 지금 얘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를 서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a승분의 1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돼요. 플러스 2a승 마이너스 1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은 AB랑 ECD랑 같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2a승 빼기 1 더하기 2a승분의 1이 2배를 하게 되면은 2 빼기 2a승분의 2 더하기 2a승 마이너스 1분의 2다 이겁니다. 반대로 다 넘기시다. 그러면 2a승 마이너스 3 더하기 2a승분의 3 마이너스 2a승 마이너스 1분의 2는 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a승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수 치환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다가 0보다 크다는 거를 표시를 해줍시다. 왜냐면 지수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고 바꾸고 다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t-3은 t-3 더하기 t분의 3 마이너스 t-1에 2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냐면은 양변에다가 t-1을 곱해주자 이겁니다. 곱하게 되면 그럼 앞에는 어떻게 될 거냐? t제곱 t-1 마이너스 3 t-1 더하기 t-1은 t는 약분되니까 3t-1 빼기 2의 t는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전개합시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는 0이라고 나와서 3차식이 나오죠.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은 0이라 됩니다. 자,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인수분해가 돼요. 3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t-3이라는 인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식을 만들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서 이 뒤쪽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t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2의 a승이 지금 3이라는 거니까 그럼 a는 로그 2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로그 2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A, B, C, D 좌표들을 좀 정확히 좀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자,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다 따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A가 로그 2의 3이라 나왔으니까, 그럼 A는 로그 2의 3, 자,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걸 따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좀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1-2의 A 대신 요거를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요게 3하고 뿅 나오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좌표는 로그 2의 3, 3분의 2라고 나올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X값이 똑같고, 자,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냥 3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는 Y좌표가 얘랑 똑같으니까 3분의 2일 텐데, 자, 여기 X값 보면은 아까 요 값이 3분의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로그 2의 3분의 2, 3분의 2라고 나오는 거고요. D도 지금 얘랑 X값이 똑같으니까 로그 2의 3분의 2, 자, 얘는 Y좌표가 여기 있죠?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2의 로그 2의 3이니까 3 빼기 1이라 돼서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B, C, D 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뭘 표현을 해야 되냐면 좀 변의 길이를 좀 구해볼 텐데, 좁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B는 얘네 둘 Y좌표끼리 좀 차이일 겁니다. 3 빼기 3분의 2니까 얼마가 되냐면 3분의 7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뭘 구할 거냐면 AC 길이를 구해볼 텐데, AC가 지금 보니까 얘랑 얘끼리의 차이일 겁니다. X값끼리의 차이일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3분의 2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로그는 빼기는 서로 나눠지니까 로그 2의 이 친구가 분모로 가죠. 3분의 2분의 2의 3이니까 계산되면은 로그 2의 2분의 9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뭘 구할 거냐면 CD 길이를 구할 텐데, CD 길이는 그냥 얘네들끼리 Y좌표끼리의 차이니까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계산되면은 6분의 7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구했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자, 이거는 또 여기다 쓸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겁니다. ABC하고 위에 이 직각삼각형은 ABC하고 아래에 있는 ACD의 넓이의 합일 텐데, 자, 그러면은 두 삼각형의 특징은 밑변이 지금 서로 똑같습니다. AC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C로 묶어서 하면은 그냥 서로 높이 길이의 합으로 됩니다. AB 더하기 CD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구한 애들 값을 넣어주자 이겁니다. 자, 그럼 AC는 방금 요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2의 2분의 9 하고 AB 3분의 7 하고 6분의 7을 더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9에 둘이 합해지면은 계산되면 어떻게 되냐? 6분의 21이라서 약분되면은 2분의 7이니까 이 앞에 거랑 합쳐집니다. 그러면 4분의 7로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9를 좀 분해해서 쓰면은 로그 2의 9 빼기 1로 됩니다. 근데 9는 또 3의 제곱이죠? 그러면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고요. 풀게 되면은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 이렇게 나와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것 뿐이지 뭐 변수 설정하는 거랑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성질을 좀 많이 활용하니까 이거를 좀 잘 기억하자 이겁니다. 이것도 좀 여기다 좀 써볼게요. 그 로그 쪽에서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 밑하고 여기 밑이 똑같으면 이거 진수 뿅 나온다. 이거를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저거를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해당 내용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3번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넓이를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좀 편의상 뭐를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저 3차식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라고 제가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x를 저 1차 함수 mx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둘이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교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f와 g의 교점을 알파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B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텐데 B의 넓이는 항상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즉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를 구간은 교점입니다. 교점 또는 주어진 구간일 텐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F가 더 위에 있죠. F 빼기 G를 한 거를 구간을 어떻게 잡냐? 알파부터 지금 2까지 하라 했으니까 2까지 하고요. 그게 지금 B다 이겁니다.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도 하게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0부터 알파까지예요. 대신 이땐 어떻게 되냐? G가 더 1차 함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G에서 F를 빼야 됩니다. 이게 지금 A다 이거예요. 둘을 빼봅시다. 자, 빼게 되면 알파부터 2까지 F 빼기 G dx 빼기 0부터 알파까지 G 마이너스 F dx가 B 빼기 A일 텐데 지금 B 빼기 A가 지금 값이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라고요. 자, 그럼 요 앞에 거를 좀 응용을 하면 될 텐데 좀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를 요 안에다 좀 집어넣는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서로 좀 바꿔 쓸게요. 얘를 먼저 쓸게요. 안에다 집어넣은 거를 바깥에다 좀 써겠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알파까지 f-g dx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쓰면은 더하기 알파부터 2까지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3분의 2라고 나오는 겁니다. 같은 함수에 대해서 지금 구간이 쪼개졌네요. 근데 이어지네요. 알파로. 합칠 수 있죠. 0부터 2까지 f-g dx가 3분의 2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f가 지금 저거니까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빼기 g를 하라 했으니까 mx 빼기 2를 적분한 게 지금 3분의 2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저 1차항들을 좀 묶어서 표현을 해보고요. 2분의 1 빼기 mx 마이너스 2 dx는 3분의 2라고 나올 거고 적분을 바로 합시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16분의 1 x 4승 그리고 더하기 자 2분의 1 마이너스 m x제곱 마이너스 2x를 0부터 2까지 한 게 3분의 2다 라고 나올 텐데 0을 넣게 되면 솔직히 다 0 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넣은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2를 넣게 되면은 2의 4승이니까 16 돼서 16 약분돼서 1 남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4인데 2 약분되니까 2만 남아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3분의 2다 라고 나올 거고 간단히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자 2m은 자 다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나와서 m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오는 겁니다. 답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응용을 한 거냐면 이 스타일은 약간 이제 어디 파트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두 곡선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서로 같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 여기 끝에 경계값부터 여기 끝에 경계값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냥 0이다 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0이 아니다 뿐이지, 그 뺀 값을 주어주는 것 뿐이지, 이 지금 증명 과정 보면은 이거 구하는 스타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이 좀 잘 된 친구들은 아마 이걸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4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로그들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런 거 로그 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로그식이 나와 있으면은 제발 흥분하지 말고 바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은 진수 조건부터 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수 조건. 그래서 각각의 로그의 진수 조건을 먼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로그 안에 막 되게 복잡한 식이 있으면은 바로 덤벼드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진수 조건 아시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거를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거 진수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플러스 75라고 나와 있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아야겠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n 플러스 5랑 n 마이너스 15로 될 텐데, 그러면은 마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n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연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0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수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75-k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은 n은 k분의 75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말대로 하게 되면은 그 뺀 값이 지금 양수가 된다. 즉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먼저 식을 써볼게요. 빼기 이렇게 뺀 게 지금 0보다 커야 된다 이건데, 요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승을 바깥으로 뺍시다. 그럼 이것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는 또 2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 2를 또 바깥으로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될 거예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1 이렇게 양쪽 약분하고요. 그럼 부동호의 변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빼기니까 나눠서 하나로 합칩시다. 그러면은 로그 2에 얘가 분모로 가겠죠. 75 마이너스 kn 분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플러스 75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로그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안에 있는 진수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거라서 양쪽에 75-kn을 곱하면은 이게 75-kn이다. 그래서 75 날리고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겠죠? 얘를 1로 넘길게요. 그렇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로 묶일 수 있을 거고요. k 플러스 10n이라고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1로 넘긴 거니까.
그래서 마저 인수분해를 하면은 n으로 묶으면은 n-k 플러스 10 이 0보다 작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단 작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친구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0부터 15니까 0부터 15를 먼저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상에다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건은 k분의 7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게 되면은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보이시죠? 여기서의 자연수의 개수가 총 12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K값은 첫 번째 요 K값은 바로 알 수 있어요. K가 그러니까 이쪽 끝범위가 만약에 13이라고 한다면 0부터 13 사이니까 딱 1부터 12까지 되기 때문에 12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려면은 K가 3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얘도 결국에는 이 공통 범위를 만족을 하려면은 이 값이 12부터 13 사이자 이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여기로 앞으로 오게 되면은 만족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안 되고요. 딱 얘보다는 좀 커야 되는데 그거에 가까운 값은 이제 k가 6을 넣을 텐데요. 자, 6을 넣게 되면은 6 넣게 되면은 12점 얼마 나옵니다. 이 친구가. 그죠? 6 넣으면은 6, 1, 6하고 6, 2, 12에서 12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7 넣어도 안 돼요. 그럼 더 작아집니다. 그렇다고 5를 넣으면은 5, 1은 5, 15 돼서 여기로 되거든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k가 6일 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다시 앞에 거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k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은 만족할 수 없는 게 뭐 얘는 될 수 있어도 k가 오면은 얘가 16이 되잖아요. 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빨간색 범위가 개수가 더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k가 3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13으로 딱 끝나는데 그럼 3 넣으면은 얘가 더 커지니까 뒤로 갈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공통된 범위는 여기로 딱 고정이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이 두 친구다 보니까 이 두 개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9가 답인 겁니다. 답이 4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다시 잠깐 보충을 좀 해드린다면은 딱 이것만 보고 13이면 되는구나. 그럼 K가 3일 때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3이 여기다 넣었을 때도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3을 넣게 되면은 이 15보다 아마 넘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 범위가 여전히 딱 여기로 되기 때문에 12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얘를 잡고 했을 때 나온 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잡고 해본다면은 이 값 자체가 딱 13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3에 제일 가까운 수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13에 제일 가까운 수를 해보려면은 K에다 6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6을 넣게 되면 12점 얼마로 나오니까 딱 12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이렇게 돼서 이 전체 범위가 12점 얼마니까 사이에 자연수가 12개 딱 나오는데 그럼 K가 6일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 16이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빨간색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3개의 공통 범위는 여전히 앞으로 딱 고정되기 때문에 12개 딱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로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진수 조건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조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객관식 마지막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5번입니다.
이 친구가 아마 많이 까다로웠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까다로웠을 겁니다. 아무래도 나조건 해석하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 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gx가 지금 이렇게 k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 fx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부분이 없는 함수라 이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데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K에 대해서 끊겨 있는데 끊겨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미분이 가능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가조건을 보고 gx의 개형을 좀 대충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K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인 요런 직선을 따라갈 텐데 그 넘어서부터는 3차 함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미분도 가능해야 되니까 요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2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라인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gx의 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표현하면은 gx가 이런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에 지금 보니까 적분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gt랑 어떤 두 함수들이 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hx라고 따로 뭐를 설정할 텐데 뭐를 할 거냐면 그 첫 번째 거 절대값 t, t-1에 더하기 t, t 빼기 1을 hx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범위에 따라서 아마 나눠질 텐데 만약에 t가 0보다 작다면 이 절대값이 벗겨질 때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 되겠죠. 왜냐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퉁쳐져서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뒤에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냥 2배 되는 처리로 될 거예요. 2t, t-1로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t의 범위가 0 이상 1보다 작다라고 된다면은 얘는 플러스인 반면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벗겨지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0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t가 1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은 얘가 또 양수로 나오니까 뿔뿔 돼서 양수 되니까 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제가 옆에 살짝 좀 아래다 좀 그려본다면은 이러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의 2배 뭐 대충 이렇게 개형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고 여기 사이는 0 그리고 또 1보다 커질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hx가 이런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보면 또 이상한 식 있죠. 그거를 제가 이번엔 kx로 해보겠습니다. kx는 절대값 t-1 하고 t 플러스 2 빼기 t-1 t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자 만약에 t가 지금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됩니다. 그냥 벗겨져요. 근데 똑같으니까 빼지니까 0이 되겠네요. 0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얘는 플러스인 반면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2배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일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t가 또 1 이상이란다면은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지겠죠? 그럼 또 빼지니까 0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래다 살짝 그려본다면은 얘는 이제 약간 울상 스타일로, 최고창이 음수니까 울상 스타일로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2, 1인데 마이보다 작을 때는 0을 따라가고 이 사이에는 약간 이렇게 2배 스타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1 넘어서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나 조건에 있는 식을 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면은 0부터 x까지 gt, ht를 적분을 했을 때 항상 0 이상이 되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좀 동시에 좀 겹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방금 그린 hx부터 좀 먼저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가족권 보면은 다시 가족권이 아니라 지금 gx식을 좀 다시 본다면은 k보다 작을 때 EX-K를 따라간다 했는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만약에 구해본다면은 걔가 0일 때를 살펴보라는 거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2분의 K예요. 2분의 K 2분의 K일 때 0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둘을 곱해야 되는 거거든요. 곱해야 되는데 어쨌든 곱한 거를 적분했을 때 0 이상이려면은 항상 이 안에 있는 식 자체가 양수여야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0이 여기 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만약에 이제 0보다 큰 쪽이라 해봅시다. 0부터 x까지 적분을 했을 때 0 이상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플러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쪽이라면은 이렇게 거꾸로 적분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반전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이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얘기한 내용인데 적분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지금 구간도 반전돼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플러스가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뭘 해도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어떨 때? 위에 다 떠 있을 때. 즉, 두 개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항상 이 적분한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처음에 주어진 이 hx의 부호를 제가 좀 써볼 텐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는 0이에요. 그러려면은 두 개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반드시 저 gx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린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구간별로 쪼개보면은 이렇게 쪼갠다면은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둘이 곱해지면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이 적분이 지금 0부터 지금 되는 거다 보니까 거꾸로 반전됐죠. 반전되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범위에 한해서는 곱해도 다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보다 큰 범위에 한해서는 곱해도 항상 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x 그래프가 0하고 1 사이에 지나야지 맞다라는 거고, 그 지나야 되는 기준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아까 구했던 x가 0이 되는 값 2분의 k, 즉 여기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2분의 k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2배씩 해주면은 0 이상 2 이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또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음수, 여기 곱해서 음수인데 음수면은 적분했을 때 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적분되는 그 구간이 지금 첫 스타트가 0이다 보니까 0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쪽 범위를 하라는 거는 거꾸로 적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분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적분하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또 반전돼 있잖아요. 반전돼 있으면은 원래 이렇게 하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성질이 있죠. 그거를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를 빼면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돼서 0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K의 범위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살펴본다면은 다시 KX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KX 그리기 전에 또 식을 좀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번에는 3부터 X까지 GT, KT를 하는데 얘도 0 이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요 안에가 플러스여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요 안에 값이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또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부호가 지금 여기는 0 플러스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적분되는 지금 구간 스타트 자체가 지금 3이에요. 3입니다. 3이 여기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곱해서 또 뭔가 양수를 대려면은 gx가 또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구간별로 또 한번 쪼개볼게요. 3보다 큰 범위에 한해서는 어쨌든 얘는 0이고 양수니까 곱해지면 0이 돼요. 그리고 여기 1까지도 어차피 지금 KT가 지금 0이니까 곱하면은 그냥 0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좀 더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범위에 한해서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곱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니까 x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도 적분하는 거니까 반대로 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구간이 또 반전되어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넘어올 때는 여기는 0이고 또 음수니까 곱해주면 0이겠죠. 항상 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0 지나는 점이 지금 2분의 k죠. 2분의 k가 지금 여기 1이 써져 있는데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가 2 이상이라고 범위가 나오는데 지금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은 2라고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k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gx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면은 gx는 2x-2에 fx 이렇게 되고 구간의 범위로 x는 2 이하일 때 하고 얘는 x가 2보다 클 때 라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곱한 형태의 적분을 할 때 0 이상이 되려면은 요 안의 값이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가 되려면은 물론 적분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적분할 때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적분하면 항상 양수 되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구간을 여기보다 작은 쪽으로 거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인데 구간이 반전됐다 보니까 다시 뒤집어주면은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거고 빼게 되면은 마마되니까 퉁쳐져서 플러스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주실 분들 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계산 지우고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아까 gx가 이렇게 나오죠. gx는 2x-2 하고 fx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fx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얘는 x가 2 이하일 때 얘는 x가 2보다 클 때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끊어진 구간이 지금 2인데 2에서 지금 미분이 다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했을 때 서로 접선의 기울기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먼저 2일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넣게 되면은 여기부터 넣을게요. 2를 넣게 되면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더하기 c가 자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은 빼기 2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마 6이라고 나와요.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에 g를 미분할 텐데 g 프라임 x는 2 될 거고 f 프라임 x일 텐데 f 프라임 x는 지금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도 2를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미기 좌미가 서로 같으려면은 여기 넣은 그 값하고 여기다가 2를 넣은 값하고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가 좌미계 2보다 작으니까 얘가 좌미계 얘는 2보다 크니까 여기다 2 넣은 값이 우미계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은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2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b를 a에 관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넘기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할 건데 다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c에 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는 다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가 b값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a에다가 마이너스 2에 4a 마이너스 10 6이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16이 1을 빼니까 14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에 관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한 식을 좀 써보면은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대신 이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c 대신 얘를 써줍시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gx는 항상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차피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1차 함수, 즉 기울기의 양수인 1차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여기도 증가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 2 이상인 범위에서 증가하려면은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1이 나올 텐데 얘가 항상 0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걸 그럼 떠올려야죠. 그러면은
2차 함수,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나왔는데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붕 떠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본다면은 짝판을 쓰게 됩니다. 짝판. 근데 짝판 모르시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 판별식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거예요. 풀게 되면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딱 봐도 안 되니까 근공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근공을 좀 따로 좀 써볼게요. a는 이것도 짝은 쓰겠습니다. 마6 뿔마 루트 이거의 제곱 빼기 둘이 곱한 거 30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6이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인수분해 되면은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6이 이렇게 나와서 a의 범위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6 사이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뭐냐면은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이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gk 플러스 1. 근데 k가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g3을 물어본 거고 g3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g3은 결국 어디냐? x가 2 이상인 범위에 해당되는 함수값이니까 f2를 말한 거고 f3을 말한 거고요. 자, 저기다 3을 넣게 되면은 여기다 넣읍시다. 3을 넣게 되면은 27 더하기 9a 하고 마이너스, 자, 3을 바로 곱합시다. 그럼 12a 하고 마이너스 30 한 다음에 더하기 4a 플러스 14 이렇게 될 건데 다 정리되게 되면은 a 플러스 11이라고 나와요. 근데 방금 a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11은 어디 사이일 거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11씩 더해준 거니까 5 마이너스 루트 6하고 5 플러스 루트 6이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게 뭐라 했냐면은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게 답이겠죠. 5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답이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많이 좀 어려웠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킬러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에 내용과 지금 필기한 내용까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것도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객관식 사전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주관식 사전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